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복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며 일에서도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과 사회에서 잘 되는 원인으로 인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복이 없으면 평생 잘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복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성격도 그다지 좋지 않은데 일이 잘 풀리는 사람, 온갖 미움을 받아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평소에 이런 사람들에게 인복이 달라붙을 수 없다고 확신했는데 인복이 없어서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참 화가 납니다. 이들은 과연 어떻게 잘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켰던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대부분이 인복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인복이 있더라도 인복이 처음부터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복이 오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는 인복이 있든 없든 해야 할 일이기에 이것을 잘 해내면 인복에 영향이 없어도 잘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인복이 없어도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베푸는데도 인복이 없다고 실망하는 분에겐 희망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풀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보다 못 살 이유는 없으니까요. 착해서 또는 상대가 불편할 정도로 베풀어서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니까 도망가는 식입니다. 이런 원인은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잘해주지 않으면 상대가 멀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를 불편하게 합니다. 때론 이것이 쉬운 사람으로 보이게 하고 이용당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자세에서 벗어나야 인간관계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영향을 덜 받게 되고 불안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좌절하며 위축될 위험이 줄어들고 여유가 생겨 적당한 거리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성격이 좋지 않은데도 일이 잘 되는 이유, 온갖 미움을 받으면서도 성공하는 이유, 인복이 하나도 없어도 잘 되게 만드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동수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면 뭔가 꺾이지 않는 기운 같은 것이 느껴집니다. 괄괄한 태도로 표출되거나 조용한 사람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기가 세게 나갑니다. 이 기운이 바로 진동수입니다. 이들은 항상 이 기운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은 진동수로 인복, 인간관계의 영향에서 벗어나 잘 되는 법, 진동수가 떨어지지 않는 비결, 진동수를 올리는 비결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지 모르지만 사실 성공하는 사람은 뭘 해도 성공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뭘 해도 실패하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성공의 진동수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진동수는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진동수는 성공은 물론 인간관계에도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진동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태도가 모두 우리의 진동수를 형성하고 이 진동수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높은 진동수를 만들어내고 이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기회를 우리 삶에 끌어들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낮은 진동수를 만들어내고 이는 부정적인 사람들과 상황을 끌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동수를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명상과 같은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진동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높은 진동수는 우리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꿈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고 즐거움을 느낄 때 우리의 진동수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풀이 죽어 있으면 진동수가 떨어지죠. 진동수가 높을 때는 무엇이든 추진력 있게 할 수 있지만 낮은 진동수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패기가 없고 주눅 들어 보입니다. 그 기운이 주변에 전달되어 이상한 사람이 꼬이기 쉽고 나쁜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화를 내는 직장 상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풀이 죽어 있는 사람에게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처럼요. 책에서는 성격도 좋지 않은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을 보면 진동수가 높은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목소리가 크거나 유난히 화려한 옷을 입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격보다 진동수가 더 중요합니다. 이는 스스로 자신의 텐션을 조절하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기세 있게 일에 성과를 내고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의지하지 않으니까요. 또한 사람에게 너무 기대려고 하거나 너무 잘해주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기운을 받습니다. 이 기운의 매력을 느끼거나 끌려오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자신감 있어 보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진동수를 올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보다 먼저 진동수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두 가지 방법에 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평상시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요인을 살펴보면 더 좋은 효과와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기가 꺾이지 않고 올라가게 할 수 있습니다.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생각이 우리의 진동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우리의 진동수를 낮추고 이는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명상과 같은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우리의 진동수를 높이고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진동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높은 진동수는 우리가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원하는 목표와 꿈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고방식을 버린다. 외모든 성적이든 남보다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떠하십니까? 그것이 열등감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히 자존심이 상하고 상대방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도 마음이 요동치며 그날의 기분을 망쳐 일조차 손에 잡히지 않게 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열등감으로 인해 우리의 진동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열등감을 극복하여 진동수를 올린 사람들을 보면 열등감에서 사업 아이템을 찾아 성공한 사람도 있고 열등감을 인정하고 더 당당해져 모델로 진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열등감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열등감뿐만 아니라 자신의 길을 꺾는 것에 맞춰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느리면 느린 대로 빨리 하는 법을 터득하고 진득하지 못한 성격이라면 질리기 전에 해내는 것을 찾습니다. 또는 다양한 분야를 빨리 검색하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한자를 못하면 한자를 몰라도 알 수 있는 앱을 개발합니다. 이처럼 이들은 단점이고 열등한 능력이라고 보는 시각에 동조하지 않고 이를 이용해 장점으로 능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진동수를 떨어뜨리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진동수를 올려 추진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인간관계에 자신감을 줍니다. 멘탈도 강해집니다.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과감한 말도 좋습니다. 영어를 못해서가 아니라 영어 따위는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주눅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열등감이나 부족함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부족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우리의 진동수를 결정하며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진동수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에 맞추지 않는다.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슬픔에 빠져들 때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된다면 병을 다루는 의사나 고민을 해결해주는 상담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인간이니 결국엔 그 많은 근심과 우울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우울하다고 해서 그 우울함에 같이 빠져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족 모두가 흔들리게 됩니다. 잠시 공감하고 아파할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마음까지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마음을 다잡고 상대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줄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함으로써 상대방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고민에 공감하되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동수를 높이는 비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 마치 우리의 기운이 솟구치는 것처럼 우리의 진동수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기운차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을 멋지게 꾸미는 것도 마음을 들뜨게 하여 진동수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긍정적인 기분을 선사함으로써 우리의 진동수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머리를 자르는 것도, 일을 미리 끝내 불안함을 줄이는 것도 모두 진동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또한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슬픔이나 기운 빠지는 일을 겪었을 때 오히려 어깨를 펴고 힘차게 걷는 것이 우리의 진동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느린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을 기쁘게 한다면 그것 역시 진동수를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진동수를 높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진동수를 발산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진동수를 높이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것들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의 진동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복 하나 없어도 잘 되는 사람들이 공통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노후의 빛나는 지혜였습니다.